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빅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초고온, 초고밀도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우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5초에 바로 가장 작은 입자, 뭐부터 만들어진다?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진다. 배웠던 얘기 복습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쿼크는 6가지 종류가 있었다. 업, 다운, 탑, 바텀, 참, 스트렝지. 그래서 우리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업 앤 다운. 그치? 그래서 쿼크는 3분의 2 전환량을 갖고 있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환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경입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전자, 뮤온, 타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전자가 이것만 좀 알아두면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자, 중성, 미자, 뮤온, 중성, 미자, 타우, 중성, 미자.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시험에 이거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아니면 쓰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업, 다운, 전자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6초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쿼크끼리 결합을 합니다. 쿼크끼리 결합해서 바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가 만들어지고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가 만들어진다. 결합한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의 전환량을 갖고 있고 얘는 0의 전환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의 비율을 만들어진다고요? 처음에는 양성자와 이 중성자의 비율은 1대 1의 비율을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변환이 가능한데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어떤 게 조금 더 무겁다고 했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 양성자와 이 중성자의 질량은 중성자가 약간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질량이 증가한다. 반면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질량이 감소한다. 자, 질량이 증가하려면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해야 돼요. 반면에 중성자, 양성자 되는 것은 뭐라고? 질량이 줄어드니까 방출하는 거예요. 질량이 곧 에너지거든요.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요, 양성자, 중성자든 서로 변환이 가능해.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 에너지가 많거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를 될 수 있는 거고, 또 중성자는 다시 양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하강하면서 우주 온도가 하강하면서 더 이상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반면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는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더 많아진다고? 양성자의 비율이 더 많아진다고. 그때의 비율이 얼마라고? 7대 1의 비율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전체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7대 1이에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3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뭐 한다고? 결합한다고요. 그래서 뭘 만든다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헬륨 원자 핵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 우리 기호 표현했었죠. 헬륨은 H2로 표현했고요. 원자 번호는 2번, 그리고 질량수는 4. 그래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를 합쳐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중성자 하나죠. 다시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중성자 하나. 그 상태에서 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뭘 이룬다고요? 바로 헬륨 원자 핵을 만든다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양성자 하나는 바로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죠. 이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개예요? 12대 1이 되는 거죠. 개수비가 어떻게 된다고? 12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 원자핵은 질량비가 질량 1이라고 했을 때 몇 개 있는 거야? 1이? 12개 있죠. 반면에 헬륨 원자핵은 하나밖에 없지만 질량은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래서 몇 대 몇이야? 12대 4. 즉 3대 1이 된다라고 우리가 뭐 한다고? 예측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뭐 한 거야? 예측한 거죠. 자, 그러면 예측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뭐야 되는 거? 실제로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관측을 해봤습니다. 관측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스펙트럼 배울 때 광원에서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쵸? 그 퍼져나가는 빛 중에서 일부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요. 그리고 이 우리 왔을 때 이 스펙트럼 분광기를 통해서 그 빛을 분석을 해본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밤하늘에 보면은 별들과 은하들이 보이겠죠. 그 많은 별들과 은하 중에서 우리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은 어떤 별일까요? 물론 당연히 태양을 제외하고서 하는 얘기죠. 그 아마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인데요. 바로 이제 어,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프록시마성하고 알파성이래요. 뭐 선생님도 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하튼 가장 가까운 별이 있다 치자. 그럼 그 별이 우리 지구와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로 얼마 걸리죠? 8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을 제외한 이 가장 가까운 그 별은 빛의 속도로 얼만큼 걸릴까요? 대략 4.28 광년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우리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리 지구에 도착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뭘 분석하죠? 스펙트럼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 별빛 스펙트럼은 바로 뭐냐면 선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연서 스펙트럼 위에 이런 식으로 흡수선이 나타나겠죠. 이 흡수선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요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요 선 스펙트럼 뭐가 흡수한 거야?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많은 별들이 우리 공간을 건너서 우리 지구에 돌 거 아니야. 그는 그 공간에 있는 물질들을 통과했겠죠. 이 별 사이에 있는 이 물질들을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그 뭐를 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것들이 바로 이 선 스펙트럼 나타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죠? 이 선의 위치가 원소마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이 선의 위치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고 알아낸 원소들이 바로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율도 구할 수가 있어요.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선의 두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의 두께를 통해 알아봤더니 수소가 약 75%, 헬륨이 약 25% 정도의 비율로 원소들을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걸 따져봤더니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이 수소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와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질량비가 어떻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 대폭발 이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뭐야?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 다른 말로 질량비라도 돼요. 또 다른 말로 개수비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건 뭐 종종 물어보긴 하는데, 선생님 왜 개수비로 안 하고 질량비로 따지나요? 우리 이 원자의 세계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현미경으로 관측을 한다라도 이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여하튼 우리가 개수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질량비로 따져요, 보통.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관식을 내거나 그럴 때는 개수비까지 포괄적으로 해도 맞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때 빅뱅 증거 할 때 뭐 존재 비율을 써도 되고요. 또는 질량비를 써도 되고요. 개수비를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뭐에? 수소와 헬륨 원자 핵에. 그냥 원자라도 돼. 원자 핵이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하튼 원자 핵에다 전자 붙인 게 바로 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증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선생님이 맞았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증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뱅 이론 계속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점점점 큰 입자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럴 때 누가? 리튬이요. 나트륨이 마그네슘이요. 아니야. 우리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졌고 간혹 리튬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거를 만들려고 봤더니 온도가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미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뿐이 만들어질 끝이야. 빅뱅 초기에는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요. 알았죠? 거기다 갑자기 뭐 나트륨, 뭐 철, 마그네슘 아니야. 그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 사방에 퍼져 있어. 그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주 온도가.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선생님 때 빨간 펜을 쓸 거예요. 뭐냐면 38만 년. 앞에 있는 시간들은 선생님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만들어지거든. 그때 온도도 되게 중요해요. 얼마냐? 3000 켈빈. 이때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선생님 중요한 원자 핵과 이 전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형성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가 생성된 전과 후로 우리가 우주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원자가 형성되기 전에는 우주 공간에 뭐가 있었죠? 바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의 비율로 원자 핵들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뭐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바로 뭐냐면 전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주 공간에 이렇게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전자들도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 빛이 이때도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빛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거야. 직진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거야. 직진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때는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우주였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였죠. 자, 그런데 38만 년 이후에는 이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을 한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이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결합,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결합,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결합.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서 이 빛들이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직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빛들이 이렇게 직진할 수 있다.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 원자가 형성된 이후의 우주를 우리가 보려면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맑게 개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냐면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 빛이 물질과 섞여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지만 이 전자가 원자핵과 속박되어서 원자를 형성한 이후에는 빛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써볼게요, 다시. 이때 원자 형성 이후 이때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 특정한 곳에 나오는 거 아니라 그냥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 전체에 깔려 있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때의 온도가 얼마?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사방을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 빛이 관측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를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 38만 년 이때 처음 나온 빛이야. 얼마에 해당하는 온도? 3000 켈빈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만들었던 빛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 지금도 관측이 돼. 자, 근데 우리 우주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팽창하고 있죠. 이때 당시보다 훨씬 우리가 커졌단 말이야. 그리고 커짐에 따라서 뭐도 감소했죠? 바로 온도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얼마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것이냐? 약 2.7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관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온도에 따른 빛이 파장을 분석해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고 온도가 내려가면 파장이 증가하거든. 우리 에너지와 그때 진동수와 그 파장과의 관계 우리 스펙트럼 같은 했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면은 바로 파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2.7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관측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예측했다면 실제로도 관측을 해야지만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빅뱅 이론이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제 가모프가 1948년 정도에 현금 50년 좀 되기 전에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고 약 한 15년, 한 1965년도 되어서야 이 증거를 관측을 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지어스와 월슨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 펜지어스 월슨이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려고 관측을 시도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뭐였냐면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안테나를 세웠는데 그래서 안테나를 세운 다음에 전파를 분석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펜지어스 윌슨이. 그래서 이렇게 전파가 올 거 아니야. 여기 뭐 무전기에서 나오는 전파, 여기는 뭐 군대에서 나오는 전파, 라디오 전파, 그리고 뭐 옆집 아저씨가 하는 전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파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나씩 해봤어. 근데 어떤 그 전파가 오는데 얘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 거야. 자분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야. 펜지어스 윌슨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비둘기가 많았었거든. 그 비둘기들이 여기다 똥을 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왜? 비둘기똥들이 되게 많았거든. 선생님도 이제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유럽 가면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 똥들이 뭐 그냥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도 이제 좀 약간 좀 좋은 성당이나 뭐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삐죽하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비둘기 못 앉게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해놨어요. 왜 자꾸 비둘기가 앉아서 이렇게 뭐 똥 싸고 그러니까 이 부식이 일어나니까 비둘기 못 앉게 이렇게 아예 이게 막아놓기도 해요. 자, 여하튼 이 과학자들도 잘 봤더니 여기 똥들이 있는 거예요. 똥을 치웠어. 치고는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시 관측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무언가가 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여기가 아니라 좀 지역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지역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사망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관측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랑 똑같은 그 전파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혹시 외계에서 누가 보내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뭐 외계인 같은 사람이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찾다 보니까 혹시 이게 1948년에 발표한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아니야? 우주배경 복사 아니야 이거? 라고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뭐가 맞아떨어지냐? 2.7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관측이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슨하고 펜지어 사람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이제 펜지어스는 살아있고 다큐 같은데 종종 나와요. 그래서 펜지어스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정밀하게 위성을 통해서 코비 위성과 뭐 WMAP, 뭐 플랑크 위성들이 조금 더 뭐 플랑크 위성들 쓸게 그냥 플랑크 위성이 조금 더 정밀하게 관측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우리 프린트물을 보고 한번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이 위성을 관측해 보니까 미세한 뭐 불균이란 분포가 발생하죠. 불균이란 분포 차이. 이게 바로 뭐에 영향을 준다? 별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주관시에 종종 나옵니다. 자, 빅뱅의 증거. 두 가지 쓰시오. 첫 번째 뭐라고? 수소와 뭐 헬륨의 뭐 존재 비율, 뭐 개수비, 질량비 상관없고. 그리고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요게 중요한 빅뱅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빅뱅 이후 약 30, 우리 중요하다는 얘기 다 나왔네, 여기. 약 38년이 되어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원자가 형성된다. 이때 빛이 자유롭게 진행하며 이때의 빛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당연히 이것도 뭐 빨간색 써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온도가 내려갔죠. 현재 우주는 더 식었기 때문에 약 얼마에 해당하는 2.7 켈빈에 해당하는 빛으로 관측될 것이다. 그리고 예측한 게 뭐냐면 이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나 그리고 같은 세기로 관측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고 조금 더 위성을 띄워서 코비 위성과 그리고 WMAP 위성, 뭐 플랑크 위성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게 정밀하게 관측해 봤더니 약 정확하게 2.7 켈빈에 해당하는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관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빅뱅 쓸게요. 그냥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실제 관측함으로써 빅뱅의 확실한 증거죠. 빅뱅 증거 두 가지 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 그리고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측할 때는 같은 세기로 예측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베 위성과 위성을 관측했더니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체로는 균일하지만 대체로는 균일하게 분포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후에 별과 은하의 탄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균일하진 않다. 않다. 즉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밀도의 차이로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떤 데는 밀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소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밀도의 차이가 뭐로 이루어지냐면 밀도가 큰 곳은 질량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즉 중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세한 중력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바로 이 중력에 의해 우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들이 있다고 했잖아. 이 수소 등의 물질들이 모이는 거야. 모여서 바로 별 은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시기는 약 10억 년 후예요. 약 10억 년 후, 빅뱅 후 약 10억 년 후 별이 생성되는 거예요. 별이 생성된다고요. 그래서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현재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빅뱅 우주론이 다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실제 밑에 아래가 바로 뭐냐면 실제 관측한 코비 우성과 더블맥 우성을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초창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듬성서 보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주 배경사 사지도에서 색깔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높으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타냈고 낮으면 파란색으로 나타냈어. 근데 그 온도 차이는 아주 미세한 거야. 뭐 여기 색깔이 이렇게 돼서 여기는 뜨겁고 하고 그게 아니라 온도 차이는 얼마만큼 10만 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미세한 차이가 바로 중력의 차이. 바로 별들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얘기한 거야. 다시 우리 한번 넘어갈게요. 프린트가 아니라 그 백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프린트물을 다시 또 넘어올게요. 우리 또 프린트물을 통해서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우주 진화의 흐름부터 채워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0초일 때 뭐가 발생한다? 빅뱅. 그래요. 이때 초고온, 초고밀도. 뭐 그렇게 쓰려고 선생님 잠깐 좀 중요한 것만 쓸게. 그리고 이때 뭐 시간은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때 지금 뭐 경입자, 렙톤, 또 쿼크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쿼크끼리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약 3분 지났을 때 뭐 만들어진다고?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요건 중요하죠?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한다? 빛과 물질이 분리된다. 뭐 우주 배경 복사 만들어진다. 그죠? 원자 형성된다. 그리고 10억 년부터 뭐 만든다? 별 만들어진다. 은하가 만들어진다. 근데 은하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은하야. 뭐 은하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천천히 선생님이 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0초일 때는 137억 년 전, 그리고 모든 물질과 빛 에너지는 한 점에 갇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 그리고 이때 바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커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지고 그때는 아직 온도가 뜨거운 상태지만 가장 작은 입자인 커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온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양성자, 중성자까지는 못 만드는 거야. 왜? 혹시 만들어졌어도 온도가 높아서 붕괴가 됐죠. 그래서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졌던 거죠. 자, 쿼크와 경입자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쿼크와 결합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죠. 그래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하여 이 강한 상호작용이 뭐냐면 우리 핵을 이루는 거야. 원자 핵. 이를 이루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또는 뭐 양성자를 만드는 힘. 그래서 이게 강력이라고도 합니다. 핵력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강한 힘이야. 강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중력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이 원자핵을 잡으면 원자핵 이 얘기를 해볼게. 그냥 원자핵 보면은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그러면 원자핵 양성자 몇 개 있는 거? 6개 있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중성자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양성자가 지금 서로 뭐 하죠? 밀어내잖아.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 플러스 센터로 밀어낸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원자 핵을 이루고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 이 밀어내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얘네들을 묶고 있는 거야. 그거 우리가 강력, 핵력,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양성자는 왜 핵력이라고 그러냐? 양성자도 업, 다운이잖아. 업끼리 뭐해? 혈 밀어내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양성자를 이루는 힘도 바로 핵력이에요. 강력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되어 개수비가 처음에는 1대1이었죠. 그래서 질량이 큰 중성자가 양성을 바뀔 때는 방출하고 질량이 작은 양성자가 중성을 낼 때는 흡수한다. 근데 처음에는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양성자에서 중성자의 변환보다 중성자에서 양성자의 변환이 더 많아지겠죠. 왜? 질량이 큰 데서 작은 데를 갈 수 있죠. 근데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비가 몇 대면 약 7대1의 비율로 된다. 이게 말로 써놓으면 훨씬 더 어려워 보여.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에 그렇게 수업을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읽고 넘어왔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얘기했던 거 잘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자.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자유롭게 변환하여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거의 처음에 같았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양성자는 중성자에 변환되고 중성자는 양성에 변환된다. 그래서 중성자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중성자에서 양성자 되는 거 이렇게 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약한 상호작용력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걸 베타 분계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까지는 당연히 알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이유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구나. 그리고 뭐 아니면 내가 뭘 좀 더 궁금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그 소스가 되는 거야. 단서가 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양성자의 중성자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 없는 중성자에서 양성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의 비율로 된다. 오케이. 자, 원자핵과 원자 형성, 원자핵. 그래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된다. 그렇죠?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질량 비율이 얼마다? 약 3대1이다. 이게 바로 보다 우주 뭐야 왜 그래?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증거가 된다. 이 시기 이후 우주 온도는 더 낮아졌으므로 헬륨 원자핵이나 이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형성되는 핵 반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때 일어나는 핵 반응을 우리가 핵 융합이라고 합니다. 빅뱅 핵 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핵 융합에 대해서는 별의 탄생일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핵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뜨거워야 되거든. 근데 무거운 온수일수록 더 큰 온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 이후, 지금 이 시기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자, 그건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38만 년에는 뭐가 된다? 전이 아니죠, 이거. 그렇죠? 빅뱅 후 38년 후죠.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하여 바로 원자를 형성한다.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를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원자 형성으로 인해 물질과 빛이 분리되어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으며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빠져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의 나이가 수억 년, 10억 년 되었을 때 바로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것도 보죠. 우리 요건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빅뱅 1초 후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된 상태에서 3분 동안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비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하나. 그래서 14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1개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핵은 12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우주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 14대 2. 양성자의 질량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 이거 1이라 놓고 그럼 얼마야? 수소 원자핵 한 개 질량은 1이고 헬륨 원자핵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12대 4, 즉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예측했고 관측한 거는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의 비는 뭐를 통해서? 별빛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낸다. 그래서 왜? 각 원소는 특유한 선 스펙트럼 나타내죠? 그 선 스펙트럼을 보고 거꾸로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아주 먼 우주를 관측하면 초기 우주에 존재하던 헬륨의 존재비를 추정할 수 있다. 수소는 약 74%, 헬륨은 약 24%로 우리가 예측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